한 녹색 사과평이 대한민국 전역의 상가 2층을 점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구장입니다. 전국 2만 5천 개에 달하던 그 간판들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당구를 안 쳐서 망했냐고요? 아닙니다. 방구대 한 대가 차지하는 5평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1,000원이던 짜장면은 7배가 됐지만 10분에 1,500원 하던 당구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코인 노래방은 4배의 매출을 올리고 스크린 골프는 5배를 벌어들이는 시대. 건물주의 계산기는 냉정했습니다. 공간의 잔인한 셈법과 시간의 감옥 속에서 벌어진 녹색 사각형의 추방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아버지 세대에게 당구장은 단순한 오락실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동료와 한 게임, 주말이면 친구들과 내기 한 판. 담배 연기 자욱한 그 공간에서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배웠고 인맥을 쌓았습니다. 당시 웬만한 번화가 2층에는 어김없이 초록색 간판이 걸려 있었죠. 전국 2만 5천 개. 동네마다 서너 곳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코인 노래방, 스터디 카페, 무인 셀프 사진관. 당구장 간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에 남은 당구장은 10,000개 남짓.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외벌이로 집을 샀습니다. 지금은 맞벌이를 해도 전세가 빠듯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5년마다 차를 바꾸던 중산층이 이제는 15년 된 차를 몰고 다닙니다. 대학 MT에 술이 빠지면 섭섭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2억 삼독은 낮에 카페에서 자기개발 책을 읽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당구장은 가장 먼저 쓸려나갔습니다. 왜 하필 당구장이었을까요? 답은 면적에 있습니다. 당구대 한 대를 놓으려면 최소 5평이 필요합니다. 휴대를 휘두를 공간까지 확보해야 하니까요. 20평짜리 상가라면 고작 4대. 시간당 벌어들이는 돈은 10,000원 남짓입니다. 같은 20평에 코인 노래방 부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6개 들어갑니다. 시간당 매출은 4, 5배로 찝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계산은 끝난 겁니다. 상가 임대료는 매년 올랐습니다. 강남역 인근 2층 상가 월세는 10년 새 2배 가까이 치솟았죠. 그런데 당구 게임비는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분에 1,500원입니다. 짜장면 값이 1,000원에서 7,000원이 되는 동안 당구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IMF 때는 아팠지만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급성질환이었으니까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겪는 건 만성입니다. 임대료는 오르고 객단가는 제자리고 손님은 줄어드는 삼중고. 당구장은 그 삼중고를 가장 먼저 가장 혹독하게 맞은 업종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문법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아버지 세대에게 당구장은 단순한 오락실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동료와 한 게임, 주말이면 친구들과 내기 한 판. 담배 연기 자욱한 그 공간에서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배웠고 인맥을 쌓았습니다. 당시 웬만한 번화가 2층에는 어김없이 초록색 간판이 걸려 있었죠. 전국 2만 5천 개. 동네마다 서너 곳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코인 노래방, 스터디 카페, 무인 셀프 사진관. 당구장 간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에 남은 당구장은 10,000개 남짓.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외벌이로 집을 샀습니다. 지금은 맞벌이를 해도 전세가 빠듯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5년마다 차를 바꾸던 중산층이 이제는 15년 된 차를 몰고 다닙니다. 대학 MT에 술이 빠지면 섭섭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2억 삼독은 낮에 카페에서 자기개발 책을 읽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당구장은 가장 먼저 쓸려나갔습니다. 왜 하필 당구장이었을까요? 답은 면적에 있습니다. 당구대 한 대를 놓으려면 최소 5평이 필요합니다. 휴대를 휘두를 공간까지 확보해야 하니까요. 20평짜리 상가라면 고작 4대. 시간당 벌어들이는 돈은 10,000원 남짓입니다. 같은 20평에 코인 노래방 부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6개 들어갑니다. 시간당 매출은 4, 5배로 찝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계산은 끝난 겁니다. 상가 임대료는 매년 올랐습니다. 강남역 인근 2층 상가 월세는 10년 새 2배 가까이 치솟았죠. 그런데 당구 게임비는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분에 1,500원입니다. 짜장면 값이 1,000원에서 7,000원이 되는 동안 당구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IMF 때는 아팠지만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급성질환이었으니까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겪는 건 만성입니다. 임대료는 오르고 객단가는 제자리고 손님은 줄어드는 삼중고. 당구장은 그 삼중고를 가장 먼저 가장 혹독하게 맞은 업종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문법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1995년 동네 중국집 짜장면 한 그릇은 1,000원이었습니다. 같은 해 당구장 게임비는 10분에 1,500원. 2025년 현재 짜장면은 7배가 올라 7,000원입니다. 그런데 당구비는요? 여전히 1,500원입니다. 30년 동안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은 4배가 뛰었고 상가 월세는 2, 3배가 올랐는데 왜 당구장만 가격을 못 올린 걸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가격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낮아진 가격은 다시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당구장의 경우 그 원인은 2가지였습니다. 과잉 공급, 그리고 단골의 저항. 2000년대 초반 당구장은 너무 많았습니다. 한 블록에 2, 3곳이 경쟁하는 동네도 흔했죠. 손님을 뺏기지 않으려면 가격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옆집이 1,500원인데 우리만 2,000원 받으면 손님이 발길을 돌리니까요. 결국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올리지 못하는 치킨 게임.
30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골 손님의 구성도 문제였습니다. 당구장의 핵심 고객층은 40대 이상 중장년 남성입니다. 이분들은 80년대, 90년대부터 당구를 쳐왔습니다. 머릿속에 박힌 기준 가격이 있어요. 당구가 원래 얼마였는데 가격을 올리면 투덜거리고 심하면 발길을 끊습니다. 사장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구를 잃으면 끝이라는 것. 그렇게 가격은 얼어붙었고 비용은 폭등했습니다. 201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9,860원, 2배가 훌쩍 넘습니다. 야간에 아르바이트생 한 명 쓰려면 하루 인건비만 1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여기에 전기세, 냉난방비, 당구대 유지비까지. 게임비 1,500원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아버지 세대 사장님들은 버텼습니다. 가족끼리 돌아가며 카운터를 보고 새벽까지 직접 청소하면서요. 하지만 그 아들, 딸 세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고생을 왜 해? 가게를 물려받는 대신 문을 닫습니다.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 당구장은 사장님과 함께 늙어갑니다. 가벽의 감옥에 갇힌 당구장. 그런데 진짜 치명타는 다른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당구 한 게임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40분입니다. 사구든 포켓볼이든 마찬가지죠. 거기에 실력이 붙으려면 수백 시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쿠션 각도 계산하고 힘 조절 익히고 포지션 플레이 감각 잡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90년대 아버지 세대는 그 시간을 기꺼이 투자했습니다. 퇴근 후 할 게 뭐 있었겠습니까? PC방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2025년 시간의 문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쇼폼 영상을 봅니다. 15초. 재미없으면 스와이프. 다음 영상 또 15초. 뇌는 이 속도에 익숙해졌습니다. 즉각적인 자극, 빠른 보상. 틱톡과 릴스가 훈련시킨 신경회로입니다. 이런 뇌에게 40분 동안 집중해서 공을 쳐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루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도파민 가성비라고 부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쾌감을 얻느냐의 싸움입니다. 당구는 이 싸움에서 처참하게 졌습니다. 40분 투자해서 한 판 이겨야 느끼는 성취감. 그 40분이면 쇼폼 영상 160개를 볼 수 있습니다. 숍 60번의 작은 도파민 분출. 뇌는 본능적으로 후자를 선택합니다. 비교해볼까요? 코인 노래방은 한 곡에 3분입니다. 노래 한 곡 부르고 점수 나오면 즉시 보상이 옵니다. 강탈출 카페는 60분이지만 계속해서 단서를 찾고 문제를 풀고 작은 성취가 쏟아집니다. 스크린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을 치는데 5분, 샷마다 궤적이 나오고 비거리가 뜨고 점수가 매겨집니다. 피드백이 촘촘합니다. 당구는 다릅니다. 실력이 없으면 한 게임 내내 공이 안 들어갑니다. 성공의 쾌감은커녕 좌절만 쌓이죠. 초보자에게 당구는 저도파민 고노력 게임입니다. 요즘 세대가 가장 먼저 버리는 시간 사용법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MZ세대는 대학 MT에서도 술 대신 카페를 선택합니다. 2차로 당구장 가던 문화가 사라진 겁니다. 예전엔 술 마시고 당구장에서 밤새는 게 코스였는데 지금은 낮에 스터디 카페에서 자기계발 책을 읽습니다. 놀이의 문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을 빼앗긴 당구장. 그런데 공간마저 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구대 한 대를 놓으려면 얼마나 넓은 공간이 필요할까요? 답은 5평입니다. 당구대 자체 크기에 사방으로 휴대를 휘두를 공간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20평짜리 상가라면 고작 4대 들어갑니다. 이게 당구장의 원재입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당구대 한 대, 시간당 매출 10,000원 안팎입니다. 게임비 1,500원에 평균 플레이 시간 40분. 4대 풀가동에도 시간당 40,000원이 한계입니다. 이제 같은 20평에 코인 노래방을 넣어볼까요? 부스 하나에 1평 반이면 충분합니다. 12개에서 16개까지 들어갑니다. 부스당 시간 매출 3,000원. 12개만 잡아도 시간당 36,000원. 16개면 5만원에 육박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월세 받고 어떤 세입자를 드릴 것인가? 시간당 4만원짜리 당구장인가? 아니면 5만원짜리 코인 노래방인가? 여기에 스크린 골프까지 끼어들면 게임이 끝납니다. 스크린 골프 객단가는 당구의 서너 배. 피시간에 2만원에서 3만원을 씁니다. 룸 하나에 4평이면 충분하고요. 이게 바로 평당 매출의 경제학입니다. 제곱미터당 얼마를 뽑아냈느냐. 자본주의는 이 숫자에 냉정합니다. 감정 따위 없습니다. 추억도 문화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간판도 이 계산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공간의 형태도 문제였습니다. 당구장은 홀 구조입니다. 탁 트인 공간에 당구대 여러 개가 놓여 있고 모르는 사람과 같은 공기를 마시며 공을 칩니다. 90년대에는 그게 매력이었습니다. 사람 구경하고 고수 경기 어깨너머로 배우고 자연스럽게 인맥이 생겼습니다. 2025년 트렌드는 정반대입니다. 룸이 지배합니다. 스크린 골프도 코인 노래방도 방탈출 카페도 전부 독립된 공간입니다. 문을 닫으면 나만의 세계. 모르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못해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가 곧 프리미엄이 된 시대. 오픈형 홀 문화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공간에서 밀리고 시간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결정타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전국 당구장에서 재떨이가 사라졌습니다. 실내 흡연 전면 금지. 건강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당구장의 심장을 멈추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세대에게 당구장은 담배 피우는 곳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공을 치다가 담배 한 대 태우고
친구 샵 구경하면서 또 한 대. 한 게임 끝나면 재떨이에 꽁초가 대여섯 개씩 쌓였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그 공간이 싫은 사람도 있었지만 단골들에게는 그게 당구장이었습니다. 정체성 그 자체였죠. 흡연 금지가 시행되자 체류 시간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너 시간씩 느긋하게 머물던 손님들이 한두 시간 만에 일어납니다. 담배 피우러 밖에 나갔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당구장 사장님들은 증언합니다. 금연되고 나서 매출이 30%는 빠졌어요.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당구장의 비즈니스 모델은 체류 시간 극대화였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게임비가 쌓이고 음료수도 팔리고 컵라면도 팔립니다. 그런데 흡연 금지로 체류 시간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코인 노래방은 빠른 회전이 생명입니다. 손님이 한 곡 부르고 나가면 다음 손님이 들어오면 되니까요. 시대가 원하는 방향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때 당구장이 변신을 시도했다면 어땠을까요? 금연 공간에 맞는 새로운 고객층을 개발하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MZ세대 취향에 맞춘 마케팅을 했다면요. 하지만 대부분의 당구장은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가격 경쟁으로 마진은 바닥이었고 사장님들 평균 연령은 50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할 자본도 체력도 감각도 부족했습니다. IMF 때는 허리띠 졸라매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급성 위기였으니까요. 지금 당구장이 겪는 건 만성 질환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고객 이탈, 흡연 금지까지 사방에서 조여옵니다. 어느 하나 해결해도 나머지가 발목을 잡습니다. 체력은 이미 바닥났는데 병은 낫지 않은 상황. 하나둘 간판에 내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라진 당구장이 뜻밖의 곳에서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당구장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90년대 번화가 2층을 지배하던 업종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화방, 비디오 대여점, 오락실 전부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같은 병을 앓았습니다. 평당 매출이 낮고 체류 시간이 길고 공간 효율이 떨어지는 업종. 도시의 임대료가 치솟자 가장 먼저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PC방은 살아남았습니다. 똑같이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손님이 몇 시간씩 머무는 업종인데 왜 PC방만 버텼을까요? 답은 객단가에 있습니다. PC방 시간당 이용료는 1,500원에서 2,000원. 당구장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PC방에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컵라면 1,500원, 음료수 2,000원, 치킨 15,000원. 게임 서너 시간 하면서 이것저것 시키면 객단가가 10,000원을 훌쩍 넘깁니다. 당구장에서 컵라면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PC방은 사실상 게임하는 편의점이 된 겁니다. 회전율도 다릅니다. PC방 손님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롤 한 판, 배그 2판, 끝나면 바로 나갑니다. 느긋하게 머무는 문화가 아닙니다. 당구장은 정반대였죠. 한 게임 끝나면 한 판 더 하자. 지면 복수전 해야지. 오래 머무는 게 미덕이었는데 그게 독이 됐습니다. 스크린 골프는 더 영리했습니다. 애초에 프리미엄 전략을 택했습니다. 인테리어에 돈을 쏟고 룸 형태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시간당 2만원에서 3만원을 받습니다. 비싸도 좋은 경험을 파는 겁니다. 가격 경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당구장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PC방처럼 부가 매출을 늘리거나 스크린 골프처럼 프리미엄화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고객층을 찾거나. 대부분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를 고수했습니다. 30년 전 방식으로 30년 후를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선택한 당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뜻밖의 곳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한쪽에서는 은발의 어르신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지구 반대편의 젊은이들이 당구대 앞에 서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당구장. 오후 2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풍경이 독특합니다.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이 335 당구대 앞에 섭니다. 평균 연령 70. 어떤 분은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휴대를 잡습니다. 이분들이 당구장의 새 주인입니다. 치매 예방. 이 네 글자가 당구장을 살리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구는 각도 계산, 힘 조절, 다음 수 예측까지 두뇌를 풀가동시킵니다. 걷기보다 인지 기능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눈여겨봤습니다. 실버 스포츠로 당구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어르신 당구 교실을 운영합니다. 수강료 한 달에 10,000원. 구청이 나머지를 보조합니다. 당구장 사장님 입장에서는 낮 시간대 빈 테이블이 채워집니다. 어르신들은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깁니다. 젊은 손님이 오는 저녁전까지 당구장은 노인 복지관으로 변신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MZ 세대가 떠난 자리를 그 할아버지 세대가 채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전성기를 만들었고 아들 세대가 떠났고 할아버지 세대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세대를 건너뛴 부활입니다. 완전은 또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베트남입니다. 호치민 시내 번화가 한판에 한글이 보입니다. K-빌리언스. 문을 열면 한국에서 건너온 당구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예약 필수. 주말이면 2-3시간 대기가 기본입니다. 손님 대부분은 20대 베트남 청년들입니다. 한국에서 중고로 팔려나간 당구대가 베트남에서 프리미엄 상품이 됐습니다. 한국식 인테리어, 한국식 운영, 심지어 한국인 사장님까지.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당구는 세련된 한류 문화입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그 장면. 멋진 남자 주인공이 당구 치던 그 공간. 인스타그램에 인증샷 올리기 딱 좋은 힙플레이스가 된 겁니다. 가격도 다릅니다. 베트남 현지 당구장에 2-3배를 받습니다. 그래도 줄을 섭니다. 한국에서는 1,500원에 목이 졸렸는데 베트남에서는 프리미엄으로 팔립니다. 같은 녹색 천이에서 완전히 다른 운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굴러가는 방향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당구장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가게는 5평에서 얼마를 법니까?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같은 면적, 같은 시간,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가는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고객은 얼마나 빠른 만족을 얻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업종은 도시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방구장이 가장 먼저 쫓겨났을 뿐입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동네 독서실을 보십시오. 한 자리에 한 평 반, 월 이용료 10만 원 안팎. 그런데 스터디 카페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같은 면적에 더 촘촘히 좌석을 넣고 시간제로 돌립니다. 회전율이 다릅니다. 커피와 간식까지 팔면서 객단가도 높였습니다. 구식 독서실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닝머신 한 대에 2평. 시간당 이용료는 푼돈입니다. 그래서 PT를 팔고 보충제를 팔고 락커 이용료를 받습니다. 부가 매출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평단 매출의 압박은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자영업을 꿈꾸는 분들께 당구장은 경고장입니다. 3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첫째, 내 아이템의 평당 매출은 경쟁 업종과 비교해 어떤가? 둘째, 고객이 느끼는 만족의 속도는 충분히 빠른가? 셋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인가? 아니면 바닥에 갇힐 구조인가? 당구장 사장님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까지 청소하고 단골 얼굴 외우고 외상도 믿어주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노력으로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세대는 성실하면 됐습니다. 한 우물만 파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성실함에 더해 구조를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 업종이 시대의 흐름에서 어디쯤 있는지 5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 혹은 시작하려는 일은 5평의 저주에서 자유롭습니까? 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로, 다른 세대로,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공이 어디로 가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